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그리고 쉬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리를 이동해서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미국 은행 사태 봉합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미증시 마감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이 일이 딱 이제 끝났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기 차단하는 부분 정리해 보시면, 올 들어서만 이제 4곳의 은행이 미국에서는 파산을 했죠. 문을 닫았습니다. 3월에 실버게이트, SVB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규모가 좀 크긴 합니다. 사실 SVB하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은행인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고액 자산가의 예금을 유치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포트폴리오는 거의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 터졌을 때 퍼스트 리퍼블릭이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미국에서 14위 규모의 투자은행입니다. 리먼 파산을 빼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 은행이 문 닫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됐는데 워싱턴 뮤추얼 때도 JP 모건이 받아갔잖아요. 이번도 JP 모건이 받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규제 당국에서 많이 열어줬어요. 연방예금보험공사 쪽에서 그 손실 부분을 좀 보장해 준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정확한 인수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원래 현행법상 JP모건이 이 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예금의 10% 이상 보유한 은행, 여기가 이제 JP모건인데 이런 은행들은 다른 은행 인수할 수가 없게끔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했던 건지 이례적으로 JP모건이 이제 인수할 수 있게끔 예금보험공사에서 길을 좀 터줬고요. 예금 전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산 대부분 이제 안 나가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시면 주가의 반응은 좀 크게 갈렸습니다. 지역은행들, 중소은행들은 다 빠졌고 대형은행들은 일단은 좀 선전하는 모습. JP모건 쪽은 좀 호평이에요. 이제 덩치가 앞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죠. 2% 오히려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려감이 일단락이 됐고 이제 급한 불을 끈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은행, 상업, 부동산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계속 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에는 연준에 시선을 맞추셔야겠습니다. 이젠 연준의 시간인데 왜냐면 테크 기업들 실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몰려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실적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요일에 또 휴장. 여러분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잘 쉬셔야 됩니다. 중국은 이번 주 내내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 테크 기업들의 우려감이 지금 불식된 상황이고 중국이 쉬기 때문에 관심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쏠릴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일정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4월 새벽 3시에 결과 발표인데 3시 30분 정도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코멘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률이나 긴축 방향 결정, 그에 대한 힌트들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는 이번에 한 10회 연속 인상을 해서 25bp 인상해서 최종 금리는 5.25%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거의 이제 동결을 하다가 거의 11월, 12월 한두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이게 마지막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결 유지할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정말 이 컨센대로 파월 의장의 입에서 힌트가 나올 것인가. 왜냐면 기대하는 그 근거는 있죠. SVB 파산하고 은행 파산하고 나서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더 깐깐하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대출을 한 거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우려감이 작용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따로 올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미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FOMC 일주일 전에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스 기자의 주목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쪽집게처럼 잘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랬고요. 아마 소식통이 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올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같은 내용입니다. 당분간은 한 번 올리고 금리 동결할 걸 그 근거 요걸로 같이 이제 썼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은 왜 이렇게 피봇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아닌데 이 동결에 주목을 하는가? 지난 17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사이클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아래가 금리의 흐름의 추이이고 위에가 S&P 500 지수의 차트인데 과거에 보시면 금리 인상을 했다가 딱 멈추는 이 동결 구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들어갈 때 지수가 많이 빠졌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를 할 때 보통은 경기가 안 좋아서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지금 금리 동결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은 곧 증시의 반등이라는 공식 이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때와 다르다는 논리가 하나둘씩 나옵니다. 저물가 환경에서만 이 공식이 적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계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감안해서 보시죠. 다우지수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S&P 500 지수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인플레이션 여부가 이 수익률을 크게 가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 상승, 금리 인상 딱 중단하고 나서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인데 위쪽이 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구간 때 오히려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4.5%였고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6.4%입니다. 그런데 비인플레이션 구간대가 좋았거든요. 3개월 수익률이 8%, 6개월 수익률이 13% 플러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구간이라서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이제 애널리스트가 연준 금리 마지막 올린 시점 5월에 매도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내에서도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처음 겪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M2 통화량은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는 인상 사이클이죠. 동결을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 때 금리 동결에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안 좋은데 보시면 기간이 다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비인플레이션 구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금리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체가 이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장세의 전망이라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겠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 이틀분 보셔야겠죠.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장세는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고 S&P 500 지수 0.8%, 나스닥 지수 0.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월말이잖아요. 4월 말이라서 리밸런싱 기관들이 월말 수급 요건을 변동하는 그 차원에서 지수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탄력을 잃고 거의 대부분 이제 약세 마감이 됐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 약세 보인 정도. 우리가 쉬는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순 산수를 해보셔도 일단은 플러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대기 모드가 좀 짙게 깔린 것으로 보이실 수가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아마존이 좀 좋진 않아요. 이틀째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종목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표가 나오면서 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괜찮았었고 쉬는 우리 첫날 금요일 미장에서는 전부 이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마감된 흐름인데
공통점 하나를 좀 보자면 여기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이틀째 다 올랐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 좀 선별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이 이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가 이틀째 또 강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내부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연초 대비 많이 올랐는데 기여도가 배터리죠. 배터리 빼고 보면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일부 종목이 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S&P 500 지수가 8.55%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분에 무려 80%단 7개 기업이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이 기여도가 한 절반 정도 돼요. 40% 정도가 되고요. 이 나머지 이제 기술 기업들이나 요 아래에 있는 이 신고가 기업들이 굉장히 큰 힘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랠리의 취약성이 있다라는 것,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라는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켠에는 랠리가 더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받을 수 있어. 라는 우려감이 공존이 되면서 일부 몇몇 종목이 큰 아웃퍼폼을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2주 신고가 종목들 쭉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마카오 쪽에 호텔이나 카지노 가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고요. AI 반도체, 이건 사실 이제 일반 반도체랑 이제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2배 올랐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음식료 쪽에서 신고가가 여기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 있는 게 역사상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이쪽은 사실 이제 회복 사이클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인데 이쪽에서 이제 역사상 신고가가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경기 방어주라는 거죠. 아직은 시장 연속 상승 담보할 수 없으니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고요. 자리 옮겨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한번 좀 확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막 돌려보다가 이게 왜 올랐지? 하고 봤더니 온세미컨덕터더라고요. 무려 8%, 9%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도 그 안에서 개별 모멘텀 있는 쪽에 시세가 좀 좋습니다. 앞서 보신 AI 칩 회사인 엔비디아라든지 온세미컨덕터도 반도체 전체라고 볼 게 아니라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게 종목별 반응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 미만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좀 좋진 않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은 오히려 3% 밀렸습니다. 그건 몇몇 기업들의 반도체만 강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전력 반도체를 봤더니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이쪽은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실적 이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역성장이죠. 반도체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성장의 이 마이너스 폭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온세미컨덕터 투자 의견, 매수 의견으로 올렸고요. 작년에 4분기 수익의 절반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왔는데 지금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등의 협력 강화를 하는 그 움직임에 눈길이 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럼 보셔야겠죠. 3월 9일에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는 키워드로 그때 같이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때 온세미컨덕터랑 앞서서 이제 장비 기업들의 시세 분출이 좀 나왔을 때, 투자 의견 나왔을 때 정리해드린 거고요. 시간상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전력 반도체 시장에 들어갔던 것보다 지금 전력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사양의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 갈륨 이런 전력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신재생, 서버에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조사별로 보시면 이 차량용에 이런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 개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9일에 그래서 국내에서 밸류체인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체크해 드렸는데요. 여기 나온 기업 한 종목 빼고 다 그때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4월에 대부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세 분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어쨌든 레벨 자체는 이때보다 다 좋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쪽은 KC나 뭐 LX 세미콘 이게 이제 거의 대장주격으로 지금 움직이죠. SK 체인 쪽이 이 양쪽 다 하고 있는데 질화 갈륨 쪽은 RFHIC하고 두 개 다 하는 게 DB 하이텍, 그리고 질화 갈륨에 특화된 부분은 A프로와 아모센스 등입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10일마다 이 수출입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발표가 되죠. 4월 달 한 달분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유가 하락의 적자폭이 줄어서 이 적자 규모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표면적인 이 수치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적자 규모가 좀 계속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의 수지가 좀 개선이 되어야 환율에도 좀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높은 중국 쪽이 많이 이제 떨어졌고 인도 등의 아세안도 좋진 않았습니다만 중동이랑 EU 쪽이 조금 좋게 수치는 잡혔습니다. 세부 내용 보면 주요 품목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좋진 않았습니다. 요게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거든요. 요 빨간색 유의하시고 요 마이너스고 그 기계류 쪽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동이랑 EU 쪽 앞서서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매출이 좋았던 쪽이요. 인프라 투자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일반 기계 쪽은 8% 증가했고 완성차는 뭐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좋았죠. 40% 올라갔습니다. 부품 공급도 이제 쇼티지에서 해소되면서 잘 들어오고 친환경차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문제인데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마저도 감상 키워드를 꺼내든 마당에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회복 기대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는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가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 보면 이 예전에 코로나 때 진단 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했을 때 당연히 이쪽이 좋지 않았죠. 이게 이제 끌고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고 톡신이나 치과 영상 의료 기기 쪽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부분 계속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70% 급등했다라는 점 임플란트 키워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필러, 에스테틱, 의료 기기 쪽 수출 데이터 좋습니다. 자, 건설기계 쪽은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작년 10월 30일에 이 캐터필러 실적, 호실적 나왔을 때부터 수출 데이터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이제 수출 데이터 수치로 찍히기 시작한 거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이제 더해준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이 뒤쪽 부분이 그와 연관돼 있는 섹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을까요? 역대급 성적표의 주역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수출 데이터 안에서 사상 최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K컨텐츠가 작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무역 흑자인데 올해도 기대감이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게임, 음악, 방송 이쪽인데 보시면 이게 2015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억 달러에서 지금은 12억 달러로 이게 몇 배 점프한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퀀텀 점프 수준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계속 좀 보셔야겠고 방산 쪽도 좋습니다.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내수 넘으면서 호실적 나오죠. LIG 넥스원도 수출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폴란드. 여기서 좀 수주 소식이 들려와야 앞으로의 실적이 우상향이 된다라는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소식은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방산 이제 보유자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